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5장 지급 등의 방법입니다. 지급과 영수의 방법이죠. 외국환 거래에 있어서. 이 무슨 얘기들인지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뭐 친구끼리도 이렇게 돈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어쨌든 뭐 이렇게 갚을 때 직접 줄 수도 있고, 외국한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줄 수도 있고,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줄 수도 있고, 또 뭐죠? 내가 안 갚고 아버지가 제3자가 갚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한 3년 후에 줄게. 뭐 떼어먹자는 거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3년 후에 줄게.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돈을 주고받는 데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또는 내가 줄 돈이 있는데 내가 또 받을 돈이 있어. 퉁치자. 퉁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에 문제 뭐 상계가 되지 않습니까? 또 뭐 한 달 동안 뭐 주고받고 이거 상호 계산.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퉁치는 겁니다. 우리 거래를 한 달 동안 실컷 해놓고 딱 네팅을 하고 딱 돈이 얼마 이게 그때 이제 차액만 주고받는 게 상호 계산이죠. 근데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게 초과하는 지급 등에, 여기 이제 뭐 3년, 1년 이렇습니다. 보통 이제 3년을 넘어가는 경우를 지금 많이 예를 들 건데요. 3년, 1년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좀 비정상적이다 이거죠. 뭐 물건을 줬으면 빨리빨리 주던 거 해야지. 뭐 3년 후에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주고받겠다. 이거 되게 웃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제3자 지급 등의 방법. 나하고 외국 사람하고 이 거래를 했는데, 그럼 그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의 뭐 아는 사람한테 돈을 준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게 맞는 거래냐 이거죠. 그리고 또 내가 수출을 했는데 돈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뭐 다른 사람이 받게 해. 그것도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무슨 이 거래를 했는데 물건을 샀으면은 회사 구자에 넣어야 되는데 그 격리부장 개인 구자로 넣는다. 그럼 되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은 범죄에 악용되고 수출입 거래의 외화 밀반출에 악용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정상적인 것을 규제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출제가 상당히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급 등의 방법, 주로 이제 지급과 영수인데 영수는 신경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뭐 지급하는 경우, 영수하는 경우 문제를 항상 끝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영수인데 이 지급이야. 그렇죠? 그러면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고를 우리가 지급 등의 방법이 조금 이렇게 기본적으로 외국한 거래는 은행을 통해야 됩니다. 은행을 통해야 되는데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 등을 하면은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친구한테 돈을 갚으려고 그러면은 현찰 주는 것보다 은행을 통해서 딱 이게 찍혀 있는 게 나중에 이 분쟁이 없는 거죠. 또 그렇다 그러면 또 이제 나쁜 돈은 또 자금 출처에 또 의심을 해가지고 뭐 나쁜 사람들에게 현찰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범죄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외국한 거래도 마찬가지죠. 구태여 은행을 통해 가지고 이거 지급을 하면 되는데 구태여 사장님이 외화를 들고 출국을 해가지고 갚는다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외국한 은행 신고냐, 한국은행 신고냐, 신고 예외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신고 예외, 이런 거래는 뭐 신고 안 해도 되겠다, 그죠? 우리가 딱 읽어보면 이런 거까지 우리가 신고를 해야 돼. 그리고 살아야 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신고 예외가 있고 그 다음에 외국한 은행의 신고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문제가 되겠다. 그러면 한국은행까지 가는 겁니다. 그 셋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신고 예외가 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 예외를 우리 교재에서 이렇게 뭐 쭉 나열을 해놨는데 그거 뭐 다 한번 이렇게 쭉 그냥 보시면 되는 거지. 그 일일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급 등의 방법 중에서 신고 예외, 그 다음에 지정 외국한 은행 신고가 있고, 지정입니다. 지정. 신고를 할 때요. 그리고 그 지정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상계하고 상호 계산인데 상호 계산은 일정 기간 동안의 주기가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해야 돼요. 은행을요. 근데 상계는 뭐 어쩌다가 이게 한번 상계를 하는 건데 뭐 지정이고 뭐고 없죠. 평생 뭐 그 외환거래 안 하는데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통 한번 쳤다. 외국에 있는 친구하고 이렇게 통 한번 쳤다. 그랬을 때는 이제 지정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국적 기업의 일괄 상계를 한다. 상계를 하는데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계 기업들이 많은데 외국계 IBM 같으면은 뭐 그 지사가 뭐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홍콩도 있고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아시아권 이런 데서는 뭐 서로 그냥 그 자금 관계를요 자기네끼리 막 퉁칩니다. 그런 거는 국제무역상에 이제 뭐 IBM이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퉁치는 거는 뭐 다국적 기업들이 상계하는 거는 뭐 일단 한국은행에만 신고하면 얼마든지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는 없어요. 뭐 좀 그렇다면 하라 이거지. 하고 뭐 신고만 제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신고 예외냐, 외국한 은행 신고냐, 지정 외국한 은행 신고냐, 그 다음에 한국은행 신고냐. 거래의 그 방법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계가 뭐냐, 뭐 이거는 뭐 능동채권, 뭐 수동채권 이거는 민법에 나오는 거니까요. 우리 뭐 외국하는 거래하고 사실 관계가 없고요. 자, 우리는 이제 신고, 상계를 이렇게 퉁치는 겁니다. 퉁치는데 그건 1대1로 퉁치는 거예요. 내가 줄 돈 받을 돈 퉁 이거예요. 그런데 국내 거래는 우리가 퉁치해도 뭐 크게 뭐 문제가 없는데 이 외국한 거래는요. 내가 줄 돈 받을 돈을 퉁치는데 과연 1대1로 퉁쳤는지 아니면 더 나갔는 이거 조금 서류를 조작해 가지고 외화를 갖다가 이렇게 밀반출하기 위해서 나가는 돈이 더 클 수도 있어요. 말은 퉁인데 퉁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신고 예외냐, 신용카드 발행업자 뭐 어쩌고 나오잖아요. 이거는 뭐 국가에서 이렇게 라이센스를 줘서 뭐 이 신용카드 보면 여러분들도 신한은행 카드 가지고 국민은행 그 CD게 돈 뽑잖아요. 그러면은 신한하고 국민은행하고 어떻게 퉁칩니까? 한국은행 지준해서 이렇게 퉁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문제가 없어요. 이런 건 당연히 예외야. 뭐 이런 거 볼 것도 없어요. 뭐 발행업자가 어떠고 국가기관에서 뭐 나쁜 짓 하겠어요. 문제는 이제 저 같은 개인이 외국인하고 이게 퉁치자 그러면 좀 수상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읽어보나 마나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 12장에 대외무역법이 있습니다. 연계무역이 뭐냐, 연계해서.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이 연계되는 겁니다. 이렇게. 특히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외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건을 보내면은 거기서, 거기에 맞게 바나나를 보낸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계, 바터. 요새 물물교환 하는 거래는 사실 없어요. 근데 구상무역이라고 있는데, 자, 위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 여기 여러분 위탁가공, 수탁가공. 위탁은 우리가 베트남에다가 인건비가 싸니까 이렇게 원단을 보내가지고 청바지를 만들어 오는 경우가 있죠. 위탁가공. 또 우리가 수탁가공, 우리가 기술이 좋아가지고 해외에서 원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쫙 만들어가지고 수탁해서 가공해서 이렇게 내보낸다는 겁니다. 관련해 수입대금, 수출대금, 수입대금, 퉁. 그럴 때는 무역이잖아요. 무역이니까 그 퉁쳐. 근데 어떤 무역이야? 위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 위탁가공무역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건 보내놓고 인건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물건을 보낼 때 퉁쳐야 되니까 청바지 만들었으면은 그냥 청바지 몇 개 남겨놓고 보내라. 그 퉁이죠. 그 다음에 중개무역입니다. 중개무역하고 우리 중개무역은 또 달라요. 그래서 시험을 대비해서요. 중개는요, 수입과 수출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12장에 중개무역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니까 그 12장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사지선다 나오면은 이게 잘 틀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중개무역은 신고 예외가 아니므로 수입과 수출이 따로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신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시험 문제에 좀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지적해 놓은 겁니다. 물품의 수출입 대금과 당해 수반되는 중개료, 대리점 수수료를 상계하는 경우. 이런 경우죠. 우리가 물품을 수입을 하는데 또는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위탁을 하는 거죠. 좀 수입 좀 해달라 그러면은 좀 해외에 전문가한테 얘기하는 거야. 물품 좀 수입해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돈을 주고받을 때 수수료 이런 거를 퉁치고 되게 보내잖아요.
야, 돈 다 보내. 내가 수수료 따로 보낼까? 이러지 않잖아요. 대개 보면 이제 안 줄지도 모르니까 지급할 돈이 있으면 수수료는 빼고 드리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상계, 이런 거는, 이런 상계는 우리가 상식적인 상계예요. 우리 무역거래에 있어서 내가 뭐 수수료는 따로 보내고 돈은 따로 받고, 야, 돈 내가 원금 다 보내주면 내가 수수료 보내줄게. 이러지 않죠. 그냥 퉁쳐서 그냥 수수료 빼고 나한테 보내.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신고, 예.